최초합이 되게끔 하려면 진짜 힘들겠죠. 최초합이 되게끔 하려면 진짜 힘들겠죠. 안녕하세요. 입시가준 유자입니다. 일단 연세대 서울 캠퍼스는 면접형이 생각보다 인원수가 적다라는 점 체크해달라고 얘기했고, 특히 이런 문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특기자 전형 공략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어문 계열의 그 문과의 경우는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특기자 전형 하실 때. 그래서 자격증을 하나씩은 따시는 게 좋고, 어차피 면접형으로 이제 이쪽은 아예 뽑아주지 않으니까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거기다 그렇다고 해서 활동 우수형이 많으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면접형 활동 우수형 다 합쳐도 10명도 안 되는 6명, 이쪽도 6명, 7명, 6명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특기가 없으면 이 학과를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연세대 상경 계열에 대해서도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사실 응용통계학과도 되게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경제학부, 응용통계학부, 경영학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많이 보내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면접형으로도 이 정도 인원수면 꽤 많다고 볼 수 있고요. 활동 우수형으로도 많은 인원수를 뽑죠. 근데 성적이 좀 된다면 면접형을 쓰게 할 것 같고요.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렇게 많이 뽑아도 경쟁률이 좀 엄청날 거라고 봐요. 그럼 우리 경쟁률 잠깐 보고 올까요? 당연히 최저가 완전히 폐지된 지금과 최저가 있었던 때의 경쟁률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우리 2019년 거를 보면 전체적인 경쟁률은 한 요 정도 나왔고, 그러니까 한 20대 1 이하, 19대 1 정도. 면접형의 경쟁률이 지금 보시면 이때도 역시 적었어요. 인원수 전체적으로 막 3명, 2명 이렇게 뽑았고, 그다음 많이 뽑았던 경제학부, 운용통계, 경영 이쪽 위주로 살펴보면 여기는 그래도 경쟁률이 좀 낮았던 걸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쪽을 조금 쓰자는 거예요. 당연히 몰리겠죠. 당연히 몰려도 허수는 어차피 허수니까 어디 혹시 뚫리지 않을까라고 쓰는데, 연세대는 절대로 안 뚫려요. 연세대는 절대로 안 뚫려요. 그리고 전자전기공학부 올해 좀 인원수 줄였죠. 면접형에서. 그래서 경쟁률은 이제 다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작년에 10대 1 넘었던 학과들은 올해도 10대 1 넘을 거고요. 그리고 면접형에 10명 이하 선발하는 학과들은 저는 올해는 제가 지원시키진 않을 겁니다. 저는 다른 공략법을 쓸 거고요. 여러분들도 좀 고민해보세요. 면접형에서 의예과 지금 8.7, 그다음 치의예과가 4.75로 치의예과 작년에 대박 났습니다. 저 작년에 이전형을 치의예과 보내왔는데 4명밖에 안 뽑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좀 내신이 썩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화환도 받고 그랬습니다. 활동호 수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좀 되게 많이 기복이 있죠. 역시나 그 인원수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경제, 경영 이쪽만 많은데, 경제가 43명, 경영이 70명이었네요 작년에. 그래서 경쟁률도 약 7대1에서 8대1 사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고, 적게 뽑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 천문우주학과는 13대1에 육박했고, 대기과학과는 한 9대1 정도까지도 올라갔다고 봐야겠네요. 그래도 뭐 본과대학에서 가장 낮다라고 보는 게 이제 사회환경 시스템공학부인데요. 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네요. 근데 이 정도면 아마 다음 연도에는 몰릴 겁니다. 여기가 좀 만만해 보일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경쟁률도 이랬고. 그럼 올해는 다 몰리겠죠, 학생들이? 자, 그다음 신학과. 저는 매년 연세대 신학과를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연세대 신학과는 뭐 경쟁률만 봐도 지금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24대 1인데 여기는 4대 1도 안 되고, 신학과는 여기는 복지신학이기 때문에 여기를 졸업했다고 해서 반드시 목사님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지신학이고 반드시 복수전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전공을 고려해서 신학과를 진학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 전형도 잘 보세요. 제가 이따 뒤에서 다른 전형을 비교할 텐데, 활동 우수형에 있는 언더우드 국제대학을 보면 지금 한스 계열과 IS 계열이 둘 다 평균적으로 10대 1 정도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이 언더우드 국제대학을 다른 전형으로 썼을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이제 준비해줬고 재작년에도 준비했던 전형들은 영어 면접을 좀 하는 전형들, 그러니까 당시의 국제인재 전형이었죠. 올해는 지금 우리가 헷갈리게 전형이 좀 짜여져 있습니다. 국제형이 있고 국제인재가 있고, 인문학 중에서 이제 인문학 인재라고 안 하고 어문학 인재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의 요건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특기자 전형.
네, 이제는 이 인문학 인재 계열이 아니라 어문학 인재 계열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더 요건이 강화돼서 아마 학생들이 이 어문학 인재 계열에 지원하기는 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계열 말고는 사실 뭐 토익이나 토플을 해야 될 그게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요 전형은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보진 않을 건데요. 이 전형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느 쪽에 몰리겠어요? 당연히 활동 우수형이 몰리겠죠. 활동 우수형은 어차피 이런저런 모든 요건을 다 대입해도 올해에는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30대 1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의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였는데 못해도 20대 1, 높은 경우에는 30대 1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쓰지 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전형이니까요. 하지만 최대한의 그 기회를 활용해서 내가 연세대를 꼭 쓰고 싶다면 어디를 쓰는 게 가장 유리할까를 계속적으로 고민하시면서 공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공학 인재 계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런 지원 인원이나 경쟁률이 매년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고요.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원래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떨어지는 경우 대부분 본인이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전형 쓴 학생들은 다 합격이 됐었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연세대가 최저를 없앤 것에 대해서 더 도전할 거리가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예과 27명인데 이건 몇 년 동안 계속 27명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전형이고 경쟁률도 만만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를 합격하는 노하우는 따로 있습니다. 면접에서요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야 되는데요. 보통 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가 4배수를 뽑는 전형이에요. 다른 데는 다 2.5배수고 면접형 3배수인데 여기만 4배수란 말이에요. 4배수 안에 들어서 거기서 1배수에 합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예과는 안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연세대 의대를 붙었는데 어딜 나가겠어요. 서울대 아니면 안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 쓴 애들은 주로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기 때문에 서울대를 같이 붙을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그 추합은 안 빠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초합이 되게끔 하려면 진짜 힘들겠죠. 다 면접을 잘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쟁률은 한번 훑어봤어요. 올해만큼 기회균형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요, 여러분. 기회균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올해 정말 저의 영상 쭉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서 입시의 흐름도 좀 이해하시고 작년, 재작년까지는 제가 기회균형 그러니까 좀 차상위나 좀 집안 사정이 안 좋은 학생들한테 무료 입시 컨설팅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영상을 찍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영상 이제 저희 교육 자료들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컨설턴트들의 이제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올려드렸고 학원장님들도 열심히 보시면서 따라오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구독자들이 늘어나니까 학생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 수준까지 좀 이해를 쉽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일반적인 강의보다는 어려울 거예요. 어떤 배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전형에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도출하는 것은 사실은 학생들이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죠. 대신에 컨설턴트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활동 우수형으로 20명이나 선발하는 거죠 지금? 네, 이거 되게 유의미한 변동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고 전년도에서 약간의 가감이 있는데 전년도에 이제 10대 1 이하의 경쟁률인 학과들은 약간씩 감원을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저는 활동 우수형으로 이 신학과를 매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20명이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를 꼭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연세대 신학과 공략 꿀팁을 잘 활용해서 공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면접형 쭉 살펴보는데 어차피 면접형에서 의대, 치대 전부 다 최저 없습니다. 저는 성적을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활동 우수형도 제가 계속 이쪽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쪽도 인원수가 약간 줄어들었어요. 신학과도 한 4명 줄였고 전체적으로 총 인원수는 약간명의 감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 이 두 학과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이 세 개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좀 독특하게 이번에 국외고는 못 씁니다. 국외고는 국제전형으로 쓰라고 아예 정해줬어요. 글로벌 인재학부 요 전형을 지금 선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형을 선발하는 그 전형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자, 올해 중요한 거. 연세대 의예과의 논술 전형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수 전체를 다 학교생 우수자에 넣었는데 그런데 최저가 없어. 완전 의대에서는 거의 혁명이죠. 저는 이 전형을 엄청 많이 쓸 겁니다. 요번에. 완전 대공략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특기자 전형 27명 그 전형으로만 애들을 연세대 의대에 보냈었는데 올해는 아예 최저 없는 전형으로 45명이나 선발하는 전형이 생겼으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꿀꿀팁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정말 논술은 좀 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0년 전부터 논술 점점 폐지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저는 이번 그 최저 없는 의대 45명 선발하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너무 기대돼요. 처음 도전하는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구마구 쓸 겁니다. 연세대 의대는 올해 저에게 한 10명 정도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네요. 너무 막 기대돼요.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형은 아까 말씀드린 외국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형은 아예 국내고는 못 쓰고 대신에 검정고시 합격자는 여기 쓸 수 있어요. 보이세요? 여기. 근데 대신에 이 전형, 국제형은 전체적으로 다 검정고시도 쓸 수 있지만 요 학과 하나만, 글로벌 인재 학부만 외국고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쪽은 다 검정고시랑 외국고 다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생각보다 좀 별로예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다른 학교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입결을 흐리는 걸 막기 위한 이제 연세대학교의 좀 선제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기자의 전형에 대해서 막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틀은 바뀌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 써야 되는데 국제형으로 쓴다던가 뭐 이런 식의 변동은 충분히 발생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쪽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